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개장 전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볼 텐데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M&A 타깃은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유력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M&A를 당연 매물을 찾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 속에서 차량 반도체 기업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가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실제 삼성전자가 과거 19년에 실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부분, 또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실제로 진행된다면 그러한 분야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이야기는 진짜 정말 제가 개장전 이야기에서 많이 해드리는 것 같아요. 워낙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일단 이건 의심 신고긴 해서 아직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일 정도 후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일단 폐사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 지금 글로벌적인 식량 가격이 점프하는 과정 속에서 국내 조류독감의 영향,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달걀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부분, 특히 달걀 가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식품의 그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압력으로 계속적 작용할 수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러한 내용이 있다. 계속적으로 이제 조류 독감이 끝나지가 않고 있는 그러한 이슈가 끝나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반대 이런 식으로 두 프랜차이즈 업체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고, 정반대 매장 전략 구사의 눈길을 끈다. 교촌은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 가운데 하나로 소형 매장의 중대형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매장을 크게 키우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고, 그리고 BBQ는 반대로 초소형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어느 쪽이 긍정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업체의 완전 다른 전략으로서의 어, 행보가 나오고 있고, 이제 이런 프랜차이즈 산업에서의 어떠한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지도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매장을 넓히는 게 이제 교촌이잖아요. 교촌 입장에서 나중에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됐을 때 좀 더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 물론 지금도 1이지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올해 중금리 대출 경쟁 예고한다 라는 거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토스뱅크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조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렇게 내용이 있고, 하여튼 그리고 추가로 이제 코로나 이제 설 연휴까지 이제 거래두기를 이제 연장을 해놓긴 했는데 일주일 뒤에 재논의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공매도 금지 3개월 연장 가닥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정치권에서 아무래도 표를 의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좀 지켜봐야 돼.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미국, 지금 게임스톱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목요일 장마감 시황이라고 해서 유튜브 영상에서 같은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일부는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졌고, 특정 증권 창고로 금요일날 동시효과에 대량으로 쏟아내는 부분도 발생을 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하여튼 여기 해서 헤지펀드 자산이 반토막 났다라는 부분이고,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게임스탑에 휘말린 글로벌 증시 디레버리지 도미노 우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측의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매도를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시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게임스탑 공매도 포지션 자체를 없애려면 매도 친 거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다른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에 따른 도미노 뭐 나비 효과로 좀 글로벌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정말 수급적인 요인으로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는 전쟁이 뭐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해놨는데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공매도 잔액이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가 않고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이 사태, 어떻게 보면 사태랄까요? 일단 뭐 게임스탑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긴 해도 시장 전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질 위험이 있는 가능성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하여튼 요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급적 요인에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뭐 특별한 이게 악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뭐 둔화될 거다라거나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뭐 코로나 상황 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정말 수급적인 요인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그러한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매도 나올 것들 다 나오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그런 매도 물량들이 시장에서 정상적인 시장으로 다시 돌아서는 그런 행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는데, 기사가 국내 결국은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은, 또 신용 미수 쓰신 분들, 미수 같은 경우에 이틀 뒤면 이제 거의 반대 매매가 진행되긴 하지만, 신용 같은 경우도 이제 기간에 제한이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장에 연출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레버리지 쓰지 않았다면 버틸만한, 어떻게 보면 시장은 어찌나 상승과 하락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때 마냥 좋을 수 없는 거고, 이제 상승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고 해서 마냥 안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이걸 기회를 삼아서 매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레버리지 사용만 안 하셨다면 요거 지금 뭐 수급적 불균형에 인해서 진행되는 시장에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물론 일시적이야 힘들 수야 있지만 정시가 정상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지금 뭐 비정상이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데, 나온 상황이고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기존에 어쨌든 시장이 많이 올라왔던 가운데 조정이 자체가 너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에 대한 부분도 좀 모았다가 나온다라고도 뭐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서 잘 대응을 하시면 문제없이 조금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드린다, 의견을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동성 지수라는 건데, 이게 뭐 지수가 뭐 하락이 많이 하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간단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순서가 바뀌었는데, 웨이브 오리지널 콘텐츠에 800억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OTT 관련 투자에 대해서 좀, OTT 관련 콘텐츠 관련 종목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즘에 무료방에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우리 지수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뭐 지수가 여기 깼어요. 깼는데 빠르게 회복하고 요 안에서 다시 놀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잡아줄지 좀 지켜봐야겠고, 만약에 좀 더 밀려준다면 결국에는 이게 지금 한 200포인트 정도잖아요. 이게 3000부터 3200까지 최대는 동일하게 이렇게 요 구간까지 그리고 아니면 여기 1000포인트, 그 100포인트 2900 요런 라인까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로 코스닥 보면, 코스닥은 일단 60일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여기 한번 뚫은 이후로 처음으로 찍었습니다. 찍었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잡아주는 흐름이, 물론 코스피 영향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좀 더 뭐 코스피를 딕테일하게 볼 필요도 있겠지만, 약간 흐름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 어떻게 따로 놓을지 아니면은 그냥 같이 움직일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찍어주고 잡아준 상태, 약간 오늘 그 반등이 살짝 나와주고 다시
밀렸다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지 아니면 바로 치면서 올라갈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자리, 이게 이동평균선에 있어서 한번 뚫고 처음으로 온 자리에서는 지지가 거의 통상적으로 나오는, 지지율이 가장 강하고 통상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이동평균선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 지표로 이제 주가 가격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임이 있긴 하다라고, 이게 영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첫 그러한 6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가 나왔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서 그냥 힘없이 무너진다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 900 라인 및 120 이동평균선 찍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굉장히 그렇게 되면 이제 체감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긴 한데, 아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뒀지만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 충분하게 이 시장에서 결국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이 레버리지 사용이 없다면 이 결국에는 이제 종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지만, 뭐 종목의 매수 타이밍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시장이 무너질 때, 이 시장이 무너지면서 종목들이 다 무너질 때, 그러니까 그 특정 종목의 악재로 인해서 무너지는 케이스가 아니라 정말 시장 마켓이 무너지면서 밀려 내려올 때, 정말 전 종목이 다 밀려 내려올 때의 경우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물론 수익 구간에서 수익이 깎이는 경우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구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러한 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줄 때 거의 대부분 약간 며칠의 시차를 두고 회복을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러한 지수 움직임에 있어서 회복이 더딘 종목이라면 조금은 그때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고, 어쨌든 뭐 종목에 따라 기본적인 대응은 다르지만 조금 타이밍이 늦을 경우에는 늦어 대응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 뭐 지수 턴하는 거 확인하고 대응을 해도 늦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